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오늘 국어 5학년 1학기 가 4단원이죠. 네, 글쓰기의 과정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기 총 두 차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차시 이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142쪽부터 145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재미있는 경험을 써서 학급 누리집에 올리려고 한대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그랬습니다. 재미있었던 일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서 쓰게 돼 있네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평소에 재밌었던 거. 쫀쌤이 지금 이 방송 찍을 때쯤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집 밖으로 거의 못 나가는 상황이어서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냥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경험을 쓰는데 너무 옛날 경험을 쓰면은 어떨까요? 저 읽는 사람이 지금 좀 흥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도 좀 우리가 공감할 만한 가까운 과거의 일을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특별히 진짜 재밌는 일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있었던 일을 뭐 쓸 수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 누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가족이나 뭐 자기 생일일 수도 있고요. 뭐내 생일, 뭐 부모님 생일, 그때 있었던 재밌는 일들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집에서 뭐 혼자 놀다가 뭐 재밌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혼자 놀다가 되게 혼자서 뭐 웃겼었던 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밖에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잠깐 뭐 오랜만에 집 앞에 있는 놀이터나 공원을 산책했다 이런 것도 재밌는 일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생일이다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 나머지 두 개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될까요? 생일이었는데 재미있었던 일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음식을 먹으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있었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일 케이크를 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일이라고 해서 어디 가까운 데를 외출했다거나 집에서 뭐 가족들과 친구들과 놀았다거나 이런 일들을 세세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또 뭐가 있었죠? 그냥 집에서 놀다가 뭐 재밌었던 일. 놀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뭐 방에 비둘기가 아니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갑자기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재미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냥 단지 게임을 했는데 평소보다 잘 돼서 재밌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뭐 집에서 놀았던 재밌던 일들을 뭐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뭐 TV를 보다가 재밌는 웃긴 장면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나만 재밌으면 안 되고 그래도 다른 사람도 같이 웃을 만한 그런 일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예시예요. 예시. 그쵸? 마지막으로 뭐 집 앞에 동네에 잠깐 뭐 산책을 갔다. 이때 재밌었던 일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치? 자꾸 왜 비둘기죠? 비둘기가 갑자기 내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이거 재밌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건가요? 어, 그래서 갖고 있던 과자를 뿌려줬더니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자꾸 나를 졸졸졸 따라다녔다. 이게 친구들은 느끼기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뭐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떠올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아니면은 뭐 놀이터에서 오랜만에 뭐 추억의 뺑뺑이를 타고 그네를 타고 시소를 탔더니 생각보다 재밌었더라.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쵸? 친구들이 느끼기에도 재밌을 만한 그런 일들을 왜 친구들이라고 자꾸 하느냐면은 지금 읽는 사람이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냥 학급 누리집이니까 이거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전혀 얘네들이 뭐 느꼈을 때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을 쓰면은 그거는 조금 글감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1번을 다 쓰면은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143쪽이고요. 2번에 글로 쓸 내용을 다발짓기로 나타내 봅시다. 그랬습니다. 다발짓기 생각나나요?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일어난 일과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게 돼 있어요. 가운데 부분도 일어난 일이랑 생각이나 느낌, 끝 부분도 일어난 일이나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뭐 가지고 해볼까요? 생일 해볼까요? 그래. 그냥 뭐 한번 지어서 해볼게요. 그냥 처음 일어난 일,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간 일. 사실 그 자체예요, 그쵸? 생각이나 느낌. 나는 뽀로로 케이크를 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거는 유치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밋밋한 케이크를 샀다. 그 있었던 일, 그쵸? 있었던 일이네요, 이거는. 생각이 든 느낌, 거기에 대해서. 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약간 속상했다. 이런 게 생각에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지나가 보니까 웃겼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가운데 일어난 일. 자, 생일 케이크를 합니다. 생일 케이크 초를, 13살이어가지고, 12살, 여러분도 5학년, 12살을 해봅시다. 12살이어서 케이크를 12개를 꽂았는데, 작은 거 12개를 꽂아서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 벌었다. 뭐 이런 내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나 느낌. 폐 활량을 더 키워야지. 이런 내용. 생각이나 느낌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끝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생각이나 느낌 참 맛있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 먹는 내내 뽀로로 케이크 생각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왜 이러죠? 자, 마지막에 이제 3번 보면은요. 3번에 보면 글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봅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예시로 들었던 거에 알맞은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생일 파티? 그런 거야? 재밌고 슬픈 웃픈 생일 파티.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죠. 그래도 제목도 약간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제목으로 해야 여러분들 읽는 사람이 아무래도 재밌게 읽을 수가 있겠죠. 네, 143쪽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4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것까지 해가지고 이것까지 쫙 써도 여러분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거의 이 정도까지 해서도 이미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2차 시부터는 여기 뒤에도 내용을 많아요. 쓰는 거기 때문에 쫀쌤이 설명할 거는 크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쓸 게 많아요. 그쵸? 1과 2의 내용을 생각하면 글로 써봅시다. 제목 나의 웃기고 슬픈 생일 파티 그러면서 글을 쓸 수 있겠죠. 문단을 나눠서 처음 가운데 끝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 이런 식으로 글을 써줄 수 있겠죠. 이거까지는 선생님이 예시를 안 들어줄게요. 지금 쌤의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다발짓기만 제대로 했다면 이거는 거의 그대로 이어서 붙여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써야 돼요. 그쵸? 다 쓴 다음에 이제 5번이에요. 다 알겠지만 하면서 이제 멈춰야 돼요. 멈춰서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못 쓰는 부분 있으면은 이거 멈춰 놓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재생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5번 쓴 글에 를 문장의 호응을 관계를 생각하면 고쳐 써봅시다. 고쳐 써보자 그랬어요. 호응 관계가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어울리는 호응 관계 한번 봅시다. 뭐가 있었더라? 앞으로 넘어가면 주어랑 서술어 호응 관계 이런 거 있었어요. 그쵸? 시간을 나타내는 말,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준에 의해서 한번 고쳐 써보는 겁니다. 고쳐 쓰는 게 뭐 아예 새로 쓰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문장 수정하는 부호를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쳐 쓰는 것까지 했다고 칠게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6번에 고쳐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잘한 점을 칭찬해 보자 그랬습니다. 당연히 학교라면은 바꿔서 읽어보면 제일 좋겠고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힘들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카메라 사진기로 찍어서 올려서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로 쳐서 온라인 클래스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친구 이름을 쓰고 잘한 점을 쓸 수 있게 돼 있죠. 못했어요 이런 거 쓰는 건 없어요. 그쵸? 잘한 점 쓰는 거예요. 뭐 생각할 점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문장 성분이 호응하도록 글을 썼다. 문장 성분의 호응,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경험을 잘 글로 나타냈는가. 그쵸? 이 두 가지 해서 잘한 점 쓰면 되겠죠. 어떤 친구는 두 개를 다 잘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특별히 하나를 잘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두 개가 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한 점을 그래도 생각해서 칭찬해 주는 것도 하나의 공부이기 때문에 한번 잘 해보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5쪽에 보면 마지막 쪽인가요? 네. 자, 정리입니다. 되돌아보기. 문장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다음 문장을 고쳐 써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높임에 대한 호응 관계 같죠? 아버지께서 운전을 뭐라고요? 하신다. 저 그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고, 나는 어제 빵을 먹겠다. 얘는 대체 뭔가요? 과거랑 미래를 왔다 갔다 거리는 인간. 나는 어제 빵을 먹겠다가 아니라 먹었다. 그쵸? 시간에 관련된 그런 서술 호응 관계입니다. 골키퍼가 날아온 공을 잡혔다. 골키퍼가 잡혔어요? 공이 잡힌, 골키퍼는 잡은 거예요. 그쵸? 골키퍼가 날아온 공을 잡았다. 이렇게 해야겠죠. 잡곡밥은 맛과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이건 뭐가 틀린 거예요, 대체? 뭐가 틀린 거죠?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무엇과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죠. 문장을 두 개로 나눠봅니다. 잡곡밥은 맛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은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맛이 아름답나요? 물론 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색해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잡곡밥은 맛이 좋고 색깔도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어도 이번 단어는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생활 속으로 보겠습니다. 자, 단원 학습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원 학습 시작할 때 계획 세운 게 몇 쪽에 있냐면요, 앞쪽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123쪽이네요. 앞으로 쭉 가면은 123쪽에 여러분들이 다 학습 단원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나요? 무엇을 알고 싶은가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거에 관련된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면 되겠어요. 배운 거는 뭐가 있나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문장을 구성하는 무엇을 배웠나요? 네, 성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거 중에 하나가 쓸 내용을 떠올렸어요. 떠올리고 쓴 것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떠올린 내용을 조직해서 글로 나타냈어요. 다음에 지난 시간부터 쭉 한 게 호응 관계에 대한 거죠. 호응 관계에 알맞은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글로 나타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새롭게 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무엇을 배웠나요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이거 어떻게 실천하면 되나요? 우리가 뭐 경험이나 경험을 떠올린 글을 쓸 때 뭐 꼭 그게 무슨 학급신문이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일기, 수필 이런 종류의 글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런 글이 아니어도요, 여러분들 문장인 성분의 호응 관계라는 건 어떤 글쓰기에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 내용들을 여기 여러분 정리해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시간에 두 차시에 걸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쭌쌤의 영상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쓰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고 제대로 읽고 고치고 잘한 점 찾아서 써줬으면은, 이번 내용 정리했으면은 2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5단어 글쓴이의 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 많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